안녕하세요, 도련정입니다. 인사 오랜만에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저희 동네에서 그냥 가볍게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조미료 안 타고 약간 천연 재료로 맛있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뭐야 이거? 아니, 이놈의 공사 언제 했어? 원래는 여기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막아버렸네요. 이제 어쩐지 그 자는데 큰 소리가 난다 했더니 이거 공사였나봐요. 그래도 당하지 않고 방법은 있어요. 이제 이 집을 통해서 가는 방법인데 실례하겠습니다. 이 일로 이제 돌아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빈집이 돼버렸거든요. 집 그 통장님께서 살던 곳인데, 여기 통장님께서 저희 집을 좀 애틋하게 봐줬던 기억이 나고, 여기도 이제 옛날에 이모 할머니가 살던 집이었었죠. 원래는 여기 들어오면은 개가 이제 죽일 듯이 그냥 달려들었는데, 다행히도 걔도 이제 같이 집을 비우게 됐네요. 이렇게 쭉 해서 통화해서 나오면은 문 닫아주고, 짠! 아까 오려고 했던 이곳에 금방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정말 이제 좀 시시콜콜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냥 딱 학생 때부터 간단하게, 그러니까 무한도전 편 약간 인생 그래프처럼 요약을 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려고 하냐면요, 원래 많은 유튜버 분들이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도 시작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도쿄로 꽂았죠. 돈 조회수는 당연히 못 받았고. 근데 왜 자기소개를 안 하고 시작했냐면, 솔직히 조금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안 까고 시작했죠. 예.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대기업 퇴사하고 여행 유튜브 시작합니다. 자기소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짜고짜 여행 영상 올리기보다는 좀 자기소개를 하고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이다를 알려주고 시작을 해야 그때 하지 못한 자기소개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가 보기에는 잘 살았을 수도 있고, 누가 보기에는 야,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좀 후자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볍게 한 줄 요약을 하면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을 그냥 흐름에 맡겼습니다. 파도가 오면 그냥 파도에 맞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돌아가고. 네, 제가 일전에 정릉동을 소개했듯이 유복한 동네는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온 건 알지만 그래도 정말 불편하게 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인생을 쭉 살다가 학생 때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학원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초등학생 때 학원 안 다니면 친구 만들기가 조금 힘든 분위기였어요. 그냥 바로 그냥 기가부, 뭐 축구부라던가 독서반이라던가 이런 거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종례 땅 치면 바로 집으로 쏘는 그런 학생이었고, 그나마 이제 같은 반에서 조금 놀던 친구들이 한 학년 위로 올라갈 때마다 초등학교 특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교우 관계가 바로 리셋이 돼버려요. 이제 한 학년 올라가면은 어제 동료였던 제 친구가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인사도 안 해요. 심지어 저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에 좀 지쳐가지고 6학년 때 친구들 쪽이랑 이제 연을 끊고 살다가 스스로 제가 저를 왕따로 만들었죠. 근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렇게 수업 끝나고 그냥 집 돌아가서 그냥 편하게 쉬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이유는 모르겠는데 혼자 있는 저를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빌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좀 따돌림을 받았죠. 대표적인 예로는 가정시간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각 조를 짜요. 당연히 이제 저를 원하는 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선생님이 너는 거기 조해 이러면서 이제 딱 정해져서 들어갔죠. 당시 이제 조장들만 따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그 준비물을 뭐뭐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조장들이 너는 뭐 가져와, 너는 뭐 가져와 이래야 되는데, 이제 저는 패스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돼가지고 김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죠. 약간 뭐지?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 선생님이 좀 엄하신 분이었어가지고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또 사람한테 데이고 나니까 제가 또 저를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머리 감고 가야 되는데 머리도 안 감고 가고. 당시 이제 여자애들도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기피를 하는 거죠. 당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배식을 이제 학생들이 했었는데, 쇠판을 이렇게 슉 갖다 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직접 퍼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준단 말이죠. 식판이 있으면은. 맛있는 반찬은 저기 알파메일 친구들이 많이 가져가고, 저 같은 이제 뭐 알파 베타 찰리라 그러나 뭐 거의 찰리메일 수준의 뭐 미트볼이 나왔다, 정량 배식하면은 한 사람당 4개씩인데 그 알파메일 친구들이 6개를 먹고 저는 2개를 먹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 니네들 다 먹어라 하면서 혼자 이제 도서관 가서, 거기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에 푹 빠졌죠. 게임이 빠진 게 아니고 그냥 도서관 컴퓨터가 당연히 이제 고사양이 아니었고 그냥 인터넷만 되는 정도의 그냥 컴퓨터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걸 그냥 주워보고, 근데 유목을 찾아보는 걸 제일 좋아해서 그때 다시 이제 붐업 붐딱 항상 유행하던 시절이라 싱하용과 함께 제 학창 시절을 마무리했죠. 그렇게 이제 중학생이 되고 통 같은 거 보면은 고증이 된 게, 중학생 때는 약간 힘센 친구가 알파메일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는 또 맞고 다닙니다. 덕분에 그렇게 맷집을 기르면서 중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고 이제 인터넷과 친구가 되면서 뭐 연예계 기사, 뭐 연예인 누가 연애했다 이런 걸 정말 다 깨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말이죠. 주크박스였어요. 그냥 딱 건드리면 다 나오는 WS01 스노우 프린스 막 이런 거 막 그냥 딱 틀면 나왔습니다. 훅 건너뛰어서 이제 고3 얘기로 이제 가면은, 고3 얘기가 왜 나오면 이제 대학교를 가냐 마냐로 이제 진로를 정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문계였기 때문에 대학교를 목표로 해야 되는 고등학교였죠. 고3 때는 약간 그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됐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제가 조금 미웠나 봐요. 선생님도 약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출석번호 1번부터 37번까지인가 있었었는데 1번부터 이제 차례차례로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면담을 진행을 했었어요. 제 번호 차이가 와서 나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나,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있을까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출석 번호가 22번인가 그랬으면 갑자기 21번에서 23번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는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면서 약간 두리뭉술 넘어가더라고요. 심지어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애들도 면담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건너뛰시더라고요. 웃긴 게 제가 야구라는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 될 것도 아닌데 남들 공부할 때 야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교에서 1등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노는 게 좀 부러웠었나 봐요. 그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그 야구부가 생겨가지고 저희랑 시합 한번 하시죠 해서 그 야구부랑 그 시합을 주선해서 한번 시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부르지도 않았던 그 전교일동 친구가 고3 여름방학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그 자기도 껴달라 그래가지고 뭐 자리는 꽉 찼는데 제가 타선에 배치해갖고 그 친구한테 타격을 하게 해줬죠. 뭐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다들 그 탓을 이제 저 다 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도 이제 그거에 조금 많이 실망을 하셨는지 제 출석 기록부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제 학교 학생 기록부에는 진짜 웬만하면 칭찬만 적어준단 말이에요. 약간 이력서 넣듯이 단점인데 장점 같이 얘기해주는 약간 그런 거를 다 써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마지막에 딱 한 줄로 박아주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내가 어떤 학생 생활을 보낸 거죠 하면서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또 담임 선생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딱 수능 끝나고 뭐해서 좀 위안을 삼을까 싶다가, 당시가 좀 선거철이었단 말이죠. 선거철에 그러니까 유머 게시글 같은 거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 떠돌다가 보니까 뭐 폴렛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아우 이러면서 그냥 봤어요. 이게 웬걸? 너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찾았다, 내 인생 찾았다 하면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4, 5년 동안 나온 애니메이션 거의 한 7, 80%는 싹 다 훑어봤죠. 친척 형이랑 엄마가 그럴 거면은 일본어 공부하면 어떻겠냐 해서 결심을 하게 돼서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된 거죠. 막 처음에는 제가 환율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유학생활 또 하다가 한 푼이라도 아끼자, 약간 아끼자 하면서 백엔 도시락 막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살이 엄청 빠졌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됐었는데 막 10원이라도 아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니다, 역시 남자라면 돈을 벌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일본에서 이제 처음으로 알바 시작했는데, 일본 도쿄 시부야에 있는 이제 야키니크 고깃집, 일본 야키니크가 약간 한식집이랑 많이 섞여 있거든요. 알바생분들도 약간 한인들도 많고 일본인은 없는 일본 야키니크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5개월인가 6개월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한국인 한 형님을 만났는데 29살인가 일본 대학교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어요. 근데 그 형님이 얘기하시기를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온 게 있는데 이게 진짜 군대를 갔다 오면 진짜 다 날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빨리 갔다 와라. 그 얘기를 듣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겠다 싶어서 유학생활을 이제 부모님한테 의사를 전달드리고 접었죠. 빠르게 접었죠. 그렇게 딱 한국 돌아오니까 22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군대 가려고 하니까 그 시즌 때는 군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군인을 안 받아주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친구랑 동반입대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조금 널널하다는 해군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대기만 기다리면서 22살에 또 벌써 한 4월 5월까지 간 거예요. 6월달이 됐는데 그때 돼서 갑자기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는 이제 그때 편지가 날라왔죠. 저기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를 가게 되면서 15사단 포병연대 이제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이제 다행히도 이제 무사히 전역을 해서 벌써 20대 중반이 다가왔습니다. 대학교도 안 다니니까 당연히 할 게 없는 거죠. 뭐 복학을 해 뭐래 할 게 없죠. 그냥 당시에는 그냥 그래서 불러주는 데 있으면 그냥 거기 가서 일 좀 하고, 그때 또 대통령 선거철이었어가지고 선거관리원에서 인부로 좀 일 좀 하다가 개표 끝나고 이제 6월달이 됐는데, 제가 하던 게 뭐 애니메이션 보던 거라 그랬죠. 피규어나 프라모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장 욕구가 생기면서 그 코스로 이어지게 돼 있는데, 플라스틱 모델 키트, 프라모델 업계를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제가 초등학생 때는 이제 엄마가 막 레고나 막 그런 거 사오면은 진짜 만드는 거 진짜 끔찍하게 싫어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프라모델 HG D 오리진 버전 샤워 전용 자쿠 2를 만들었는데, 야, 그게 성취감이 말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못하던 거를 내가 지금 해내다니, 야 씨, 이거 나 대단할지도. 그래서 막 프라모델 막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문득 이제 야, 이거 이렇게 파는데 이거 얼마나 남기려나, 그러니까 살짝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안 그래도 일자리가 필요했어가지고 쪽을 합의업계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터를 열심히 엄선을 해서 홍대랑 약간 합정 사이에 있는 약 프라모델 좀 위주로 파는 그 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행히 아르바이트 채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다행히 좀 제가 알바하는 그 태도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군대도 좀 군기가 좀 빡센 데로 나와가지고 그게 좀 도움이 됐는지 매장에서 좀 저를 좋게 봐줬어요. 실장님께서 이제 본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 약간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사? 한번 생각해보겠다 하면서 딱 이제 멋있게 딱 고민하는 척하고, 스카우트라고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야, 드디어 살면서 나에게도 이런 제안이 들어와 보는구나 하면서 오케이 가겠습니다. 어디죠? 그러니까 양평에 있대요. 양평? 경기도 양평 얘기하시는 건가? 어떤 데 있냐면, 시골 가다 보면은 도로에 중간중간에 그 뜬금없이 휴게소처럼 편의점 하나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위층 건물이래요. 시내에서만 살던 이제 저는 약간 좀 당황스러웠었죠. 회사에서 그러면 자기네가 집도 제공을 해주겠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사로 가게 됐는데, 이제 출퇴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쫙 도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인도가 없어요. 그 차도를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극한지가 그 해외편에서 나올 법한 약간 그런 출퇴근길, 여기가 차도 끝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데, 이러고 가면은 옆에 이제 트럭들이 바로 옆으로 그냥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승용차보다는 좀 트럭들이 많아요. 트럭도 진짜 큰 트럭들, 옵티머스 프라임들이 이렇게 옆으로 쌩쌩 지나가 다니거든요. 근데 그 위험한 차도길을 출퇴근길로 삼으면서 이제 그 회사를 열심히 다녔었죠. 본사에서 중점을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일본에서 프라모델이랑 이제 그 피규어를 수입해 온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우리 매장 말고더라도 전국 각지에 있는 이제 매장에 쫙 뿌리는 그런 역할을 도맡아서 했었는데, 중소기업 특징이죠. 말로는 이제 사무직하고 물류직 이렇게 나뉘는데, 사무직은 물류직을 해야 돼요. 그 물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무직도 다 달려들어서 다 정리하고 물건 싸가지고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뽑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회사가 아무래도 업무 강도가 높잖아요. 간둘 사람 관두고 이러다 보니까 2년 차 정도에 사회에서 사실 27살이 그 정도 월급 받기가 쉽지는 않다 싶을 정도로 이제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더 받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게 터지면서 이제 프라모델 피규어 업계가 이제 전부 다 힘들어지고, 애따 파괴 세일이다 하면서 이제 물건을 현찰화 시키려다 전부 다 이제 물건을 풀면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컸었다 싶었는데도 이제 저희도 당연히 힘든데 동시에 막 차차차차차작 쪼는 거죠. 딴 거 할랜다 싶어서 이제 그 회사를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할까, 이제 하드카 유튜버라던가 이제 그런 데 보면은 지방대 전력 관련 없는 과에서 막 개발자를 해서 뭐 배달의 민족에 취직해서 뭐 대박 혁신을 쓴 막 그런 막 성공 신화 얘기들을 접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졸 신화라 약간 이러면서 이제 솔깃하게 되더라고요. 당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오케이 개발자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개발 학원을 찾아봤는데, 뭐 부트캠프 막 이런 거 찾아보니까 막 당시에는 이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후불제 학원이라고 하나를 찾았는데 취직할 때까지 돈을 안 내도 된대. 완전 솔깃하잖아요. 비싸긴 했는데 취직이 될 때까지 우리가 봐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가지고 돈은 취직하고 나면 되지, 대박이잖아 하면서 그 학원에 들어갔죠. 당시 처음에는 막 공짜라고 막 생각하면서 막 다녔는데, 그 학원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배은망덕한 소리가 아니고 거기 다녔던 학생들 모두 거의 한 90%가 하는 얘기인데, 그냥 진짜 누구나 알 법한 얘기를 그냥 멋있게 막 PPT로 막 멋있게 얘기만 해주고, 책 하나 주고 이제 책으로 공부하라고 막 그냥 장소만 제공해주는 약간 그런 학원이었거든요. 그래놓고 공부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오는 건 네 잘못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나가달래. 가스라이팅 당한 저는 이제 막 울먹거리면서 막 남겨달라고 해서 이제 남았죠. 끝까지 해서 뭐 남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개발자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순간순간에 문제 풀이 능력 약간 이런 게 진짜 그 개발자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서 서울대 가셨던 분 한 분도 안 나오신 거 아시죠? 네. 그 잠깐 개발 공부 3개월 했다고 취직이 되기는 힘들죠. 그 취직하면 800만 원이라는 그 빚만 떠안고 허무하게 그렇게 학원 생활을 마감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원래 다녔던 회사 돌아가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고민도 엄청 했었던 때인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다녔던 기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국비 학원인데 이제 애니메이션 쪽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좀 게임 쪽도 조금은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약간 틀어서 게임 쪽으로 가보자 하면서 그 게임 개발 학원을 다니게 돼요. 갔는데
그때 알게 됐는데 개발 공모 한 요만큼은 따라갈 수 있는데 이 이상으로는 사실 제가 도무지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때 좀 진짜 너무 큰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그 게임학원 그 국비학원 선생님이 이제 그 저에게 이제 큰 은사님이신데 꼭 개발이 아니어도 된다, 게임 쪽에 따는 길이 있다 하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신 게 이 개발 공부했던 거를 살려서 QA라는 직업이거든요. Q&A 얘기하는 건가? 퀘스천 앤서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90% 돼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QA라고 이제 그 퀄리티 어서런스라 그래서 품질을 보증하겠다,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게임도 소프트웨어니까 QA를 해보면 어떻겠냐? 괜찮은 길인 것 같은데 하면서 그쪽으로 다시 공부를 틀어서 QA 쪽을 약간 준비를 하면서 그쪽으로 다행히 취직이 됐어요. 이 게임을 말하면 여기 하면 아는데 이제 회사를 취직을 했어요. 코로나 점점 더 심해질 때이기도 하고 그때 게임 업계가 붐이었거든요. 9 to 6는 뭐 거의 뭐 꿈도 못 꾸고 맨날 야근 하면서 뭐 29살 때까지 이제 2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제 계약직이라는 거긴 한데 또 내부 사정이나 또 깊게 얘기를 못 드리지만 약간 인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인턴에서 결국 정규직이 전환이 돼야 그 회사에서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제가 그 회사 깜냥에는 조금 못 미쳤는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못 시켜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회사를 나오게 됐죠. 절망하지는 말자 해서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좀 해보자 해서 그게 바로 이 유튜버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했던 거지 않나 싶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살았던 인생을 좀 인생 그래프처럼 표현한 도련종의 인생이었고,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 한번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힘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100점짜리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 삶을 봤을 때 어떻게 왜? 밥 먹으라고? 네,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봐, 환율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자네 저거? 내 얘기 지루하냐?